하나씩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볼 건데, 지수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여기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거는 얘예요. 얘. 계산. 연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들어가는 개념 자체는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라든지 혹은 인수분해라든지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해 나가는,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동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연산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뭐 최고 난이도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계산 문제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산을 여러 가지 모양을 좀 여러분들이 다루시다 보면 이 식을 봤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아, 얘를 곱셈 공식을 써야 되겠다. 혹은 얘를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좀 약분 형태로 해봐야겠다. 혹은 뭔가 좀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치환을 해서 좀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게 감이 좀 잡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계산 문제는 사실 어떻게 유형화를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게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면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좀 접해보면서 아, 이런 계산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익히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얘죠, 얘. 거듭제곱근의 정의.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정의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좀 쉬울 텐데, 이게 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교재에서 10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10페이지에 해당되는 되게 그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얘는 계산보다는. 그래서 이론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서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지수법, 지수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얘죠, 얘. 실생활 활용 문제. 그래서 문장제 문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되게 긴 문장제 문제라고 하는 형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교재에서 보시면 24페이지 잠깐 펴보시게 되면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학교 시험에도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정도예요. 지수에서 나올 만한 건덕지들은.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을 해나가는 거고, 그 연산 연습은 좀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거, 이론적인 거고, 얘는 이제 활용에 관련된 건데, 두 번째 내용부터 잠깐 보시면 10페이지 펴봐. 요거를 이제 좀 이제 간결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쌤이 개념적으로 설명할 건 이 부분밖에 없는데, 거듭제곱근의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다 배운 거야. A의 n제곱근이다. 자, 요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왔대요. 그럼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랑 똑같은 말이. 에? 와우. A의 n제곱근이랑 똑같은 말은 뭐예요? 쌤이 얘기했는데? 몰랐으면 써놔? X의 n제곱은 A라는 것의 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은 X n제곱은 A라는 n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n차 방정식의 근. 즉 x라는 것을 n번을 곱했을 때 a가 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를 해석하실 때는 n차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거랑 비교를 하시라고 그랬죠. a의 n제곱근이라는 것과 n제곱근 a라는 것은 분명히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n제곱근 a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얘를 루트로 표현하면 이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죠. n제곱 루트 a 정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맞는 말이냐면 얘는 x의 n제곱은 a라는 것의 근 중에 한 개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되나? 자, 그러면 그러면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두 번째. 자, 그러면 x n제곱은 a라는 요 n차 방정식을 푸는데 요거의 근이 몇 개 생긴다고 그랬어, 유진 씨? x n제곱은 a라는 것을 풀었을 때 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n개죠. n개. n개예요. 근데 잘 봐. 근이 n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n개라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냐면 복소수 범위에서예요. 즉 실수인 애들과 허수인 애들을 모두 포함을 했을 때 n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되니?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써보면 x세제곱을 1이라고 만약에 놨을 때 얘 같은 경우에 풀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써지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되는데 얘의 근이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실근이 하나가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허근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세 개를 싹 다 더하면 근은 몇 개다? 세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됐니? 즉 3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에서 가질 수 있는 근의 최대 개수는 3개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요게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이런 말을 주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A의 n제곱근 중에서 뭐인 거? 실수인 거. 그래서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표 있죠. 10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조그맣게 표가 있을 거예요. 그지? 그 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이고 a가 음수일 때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원래 몇 개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n개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5제곱이야. 그러면 그는 몇 개가 생겨야 돼? 5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수라는 것과 허수라는 것이 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말이 붙었어요. 그 중에서 뭐인 거? 실수인 것만 나는 따지겠다. 그럼 니네한테 필요한 거는 뭐야? 얘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얘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수인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그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첫 번째 분류하는 대상은 n이 홀수일 때와 n이라는 것이 짝수차일 때 요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요렇게 그려지는 애가 나올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 형태의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 되나요? 뭐 이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개념 수업할 때.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a에 관계없이 즉 a가 어떤 숫자가 되건 0이건 마이너스건 1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인 것은 몇 개가 생긴다? 한 개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되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짝수일 때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게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는 몇 개가 나오냐면 실수인 것은 2개가 나오고 얘가 1개가 나오고 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빵개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희태야 히터 좀 꺼줘라. 되니?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다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심어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할 때 어떤 개념서든 간에 뭘 갖고 설명을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줘.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할까? 자, 잘 봐.
어떤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x 세제곱이라고 해볼게요. 되니? 그랬을 때 여기가 원점이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를 x축을 이 정도로 그리면 자, x축에서 만약에 y가 0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예요? 교점? 한 개죠. 그치? 그 다음에 a가 양수예요? 교점 몇 개? 똑같이 한 개죠? a가 음수예요? 교점 몇 개? 한 개죠? 그죠? 그래서 양수건, 0이건, 음수건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가 생긴다? 한 개가 생긴다지? 그지? 그럼 왜 이거 갖다가 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왜 하냐 이거야. 이거를 증명하는데. 자, 잘 봐. 우리 못 찾는 거야 지금? 실수죠. 그럼 얘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는 xn제곱은 a에 이거 찾는 거죠? 이거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쌤이 늘 얘기했던 거. 방정식의 실근은 뭐와 같다? 교점과 같다. 되니? 이유는? 잘 봐요. 이걸 그리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되니? 그러면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은 수직선이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수직선이 두 개로 이루어진 공간이야. 근데 실수의 정의가 뭐야? 동우, 실수의 정의. 여러분 중3 때 외운 거예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실수의 정의.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실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올라와서 복소수 배웠죠. 허수. 허수는 뭐라고 정의해요? 허수의 뜻이 뭐예요? 뜻? 실수가 아닌 수를 허수라고 해요. 그걸 두 개를 합쳐봐 그럼. 그 두 개를 합쳐봐. 뭐야? 허수는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가 없죠. 실수가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는 모든 숫자인데 허수는 실수가 아니래. 그럼 허수는 수직선에 대응을 시켜 못 시켜? 못 시킨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좌표 평면이라는 공간 안에는 허수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야. 알겠니? 좌표 평면 안에서는 이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니네가 맨날 보는 좌표 평면이라는 공간에서는 허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생기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근을 의미하는데 그냥 근이 아니라 무슨 근인 거야? 무조건 실근밖에 안 되는 거야. 됐니? 그게 이걸 가지고 증명하는 이유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주게 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함수라고 정의를 해서 이런 표현들 문제 풀다 보면 볼 텐데 fn, a라고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 형태로 준다고. 그래서 fn, a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줘요. 정의를 해서 문제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3이라는 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2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몇 개? 1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해준단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문제에서 그냥 뜬금없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주거나 2차 함수 그래프를 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하자. 새롭게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리고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막 떠들고 있지. 그러면은 그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근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실근은 여기에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실수인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전혀 배운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근데 정확히 파헤쳐 보면은 실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물어보는지 모르면 니네가 늘 얘기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문제가 정말 잘 풀리는데 제가 혼자서 집에서 풀려다 보니까 안 풀리네요. 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라고. 의미를. 알겠어? 물론 그냥 기본 문제 10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외울 때는 그냥 외우면 돼. 야, 얼마나 쉬워. 봐봐. 7번 봐봐. 야, 7번 같은 문제 내신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냥 봐봐. 눈으로 푸는 거예요. 보세요. 7번에 자, 마이너스 27에 세 동그라미 쳐. 세 동그라미 쳐. 세. 뭐야? 셋. 실수. 홀수 짝수. 홀수. A는 1. 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16에 네 동그라미 쳐. 네. 짝수 홀수. 짝수. 뭐 봐야 돼? 16 봐야죠. 16. 앞에 숫자 봐야지. 짝수니까. 짝수 뭐야? 양수네. 그지? 짝수이면서 양수네. 뭐야? 2개. 81에 6 동그라미 치고 짝수 홀수. 짝수. 됐어? 그럼 81 양수 음수. 예? 양수. 그러니까 몇 개? 2개.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2 답 얼마? 1.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니?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야,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잘 봐. 니네가 제일 실수하는 거. 자. 쉿. 갑니다. 3번 봐봐. 3번. 3번 봐봐. 잘 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야, 실수. 0의 제곱근은 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0의 제곱근은 0이다. 맞아, 틀려? 맞죠? 0의 제곱근이 뭘로 보여야 돼? 0의 제곱근이 뭘로 보여야 돼? 이걸로 보여야 된다고. 이걸로. 알겠니? 이걸로. 그 다음에 니은 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분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왜? 세제곱근이잖아. 근 몇 개야? 3개라고. 근 3개라고. 디귿 봐봐.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거 해석하면 뭐야? x 4제곱이 16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야. 알겠니? 그럼 뿔마 2다. 맞죠? 됐나요? 자, 갑니다. 마이너스 8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이다. 맞죠? 4제곱근. 네, 4제곱근 중. 틀리죠? 뭐라고 가야 돼요? 리을은 뭐라고 바꿔야 돼요? 없다죠. 없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없죠. 실수인 거는. 그죠? 됐나요? 미음.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 틀렸네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교육 중간고사 풀면 1번 문제 초반에 앞장에 나올 거야.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잘 나오거든? 틀리지 마. 되게 많이 틀려요. 근데 오답률이 꽤 높아요. 이거 관련한 내용이. 알겠어? 정리하시고 잘 봐. 넘겨봐. 그럼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가냐.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에 13번 보세요. 갑니다. 12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4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끊어봐. n-4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fn. 그럼 잘 봐. 제곱근 동그라미 치고
자, n-4의 제곱근입니다. 그거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함수죠. 새롭게 정의된 함수. 그지? 그러면 제곱근이기 때문에 짝수네요. 짝수니까 얘의 부호가 중요해지죠. 따라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누면 n-4가 0보다 크다, n-4가 0이다, n-4가 0보다 작다 써놓고 시작하라고. 되니? 그래서 얘는 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n보다 4가 크면 fn은 무조건 2라는 뜻이야. 이거 해석을 잘해봐. n-4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지. 개수. 그지? 그러면 제곱근이니까 요 안에 들어간 게 양수가 돼야 돼서 n이 4보다 클 때는 fn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2개가 나온다는 뜻이죠. 양수일 때니까. 되나?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몇 개? n이 4일 때는 f4죠. 그냥 f4는 얼마? 1. 그 다음에 n이 4보다 작아요. 뭐 1, 2, 3 정도 되겠네요. 1, 2, 3 정도 되는 건 몇 개? 없다. 빵개.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봐봐. n-4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5 동그라미 치고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몇 개? 무조건 1개야. 무조건. FN은 무조건 1이라고. 왜? 5. 홀수니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끝났네? FN과 GN을 더한 게 얼마? 3이죠. 그러면 GN은 얼마예요? 무조건 1이죠. 그럼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뭐예요? FN이 뭐가 될 때? 2 될 때 찾으라는 거죠. 그럼 FN이 2 될 때 찾으라는 건데 2가 되려면 n이 4보다 커야 되는데 전체가 12하라고 그랬으니까 n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부터 시작해서 5, 6,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10까지 들어가는 애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몇 개? 6개. 이렇게 찾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별표. 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봐봐. 14번. 임의의 실수 x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서 밑줄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하자 새롭게 정의가 되었죠. 이거 잘 봐도 새롭게 정의가 된 거야. 함수가. 그랬을 때 기억부터 봐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기억은 f 3,-64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4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라는 뜻이지. 그 중에서 뭐인 거? 실수인 거. 개수 몇 개? 1개. 1. 참 이렇게 간다. 되나? 니은 봐봐. 니은 81 마이너스 16 30인데 앞에 봐. 4 동그라미. 앞에 4 동그라미. 두 번째 4 동그라미. 세 번째 5 동그라미. 짝수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짝수네. 짝수면 뭐 봐야 돼? 부호 봐야죠. 숫자 부호. 자, 81 양수네요. 몇 개? 2개. 두 번째 거 몇 개? 빵개. 없죠. 음수니까. 그죠? 세 번째 거는 5 동그라미 치세요. 홀수네요. 볼 것도 없이 몇 개? 1개. 개수는. 그래서 얼마? 3. 됐습니까? 3. 맞죠? 니은 참입니다. 디귿. 임의의 실수. 밑줄.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 실수 뭐라고 그랬니, 초은씨? 모든이죠. 그죠? 그럼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 실수 A에 B에 대해서 잘 봐. A, B가 0보다 A가 B보다 작으면 F4,A의 개수는 F4,B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작거나 같다. 되니? 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 여기가 4죠? 짝수예요. 여기도 4예요. 짝수예요. 근데 A라는 것이 B보다 어떻대? 작대.
그럼 얘네들이 개수가 바뀌는 지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 양수, 얘 양수인 경우. 그지? 얘 0이고 얘 양수인 경우. 맞죠? 그 다음에 얘 음수, 얘 양수인 경우. 그지? 얘 음수, 얘 0인 경우. 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둘 다 음수인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몇 개? 2개. 얘도 2개. 얘가 0이야? 그럼 0의 4제곱근은 몇 개? 1개. 양수의 4제곱근은 몇 개? 2개. 끝. 세 번째. 얘 음수야? 얘는 양수야? 얘 음수면은 4제곱근이니까 몇 개? 0개. 얘는 2개.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얘 음수예요. 몇 개? 0개. 얘는 0이니까 1개. 그럼 여기 0개. 여기 1개. 되나요?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네. 둘 다 음수면 둘 다 몇 개? 0개. 둘 다 0개. 됐죠? 그러면 이 부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죠? 디귿 참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쭉 넘겨봐 그럼. 27페이지. 27페이지 111번 별표. 113번 별표. 114번 별표. 자, 114번부터 합시다. 114번. 자, 봅시다. 114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7-2n 세제곱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까지 밑줄. 7-2n 세제곱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잘 봐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지. 그러면 fn은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던 간에 0 아니면 1 아니면 2야. 니네 배운 거야 얘들아. 여기 봐. 잘 봐. 배운 거라고. 방금 한 거야. 방금 뭐 했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나눠서 홀수일 때는 무조건 얼마? 1개. 짝수일 때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 를 이렇게 준다고. 지금 쌤이 별표 친 세 문제가 전부 다 그 세 개 갖고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심화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잘 봐. 얘부터 할게. 114번이 제일 쉬워. 세 개 중에. 114번은 뭐 하면 되냐면 대입해. 대입해. 그래서 여기 봐. 얘 거듭제곱근의 정인데 뭐 찾으라는 거냐면 규칙성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연수 대입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n에다가 2부터 대입하자. 그럼 2부터 대입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갑니다. 7-2n입니다. 7-2n. 그러면 3의 세제곱이죠. 2 대입하면 그지? 3의 세제곱에 몇 제곱근? 2제곱근. 그러면 짝수네? 양수네? F2는 개수 몇 개? 2개. 되나? 대입하면 돼 얘들아. 알겠니? 대입하면 규칙성이 나온다고. 두 번째. n이 3일 때 갈게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봐봐. 3부터는 뭘로 나눌까? 3이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3 들어가죠. 그죠? 얘가 5면은 5 들어가죠. 얘가 6이면은 7이면은 7 들어가죠.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보겠네. 3, 5, 7, 9, 땡땡땡 100까지니까 99까지는
전부 다 FN은 볼 것도 없이 몇 개? 몇 개? 한 개. 홀수니까. 이해됐나? 개수가 바뀌는 건 뭐밖에 없어? 짝수밖에 없다고. 개수가 바뀌는 건 홀수는 무조건 몇 개가 생겨요? 실수인 게. 한 개가 생기죠? 그죠? 그럼 얘는 다 한 개네요? 그럼 3부터 99까지의 홀수 개수 몇 개? 전체 에? 아니. 홀수 개수요. 전체 50개에서 1부터 100까지 홀수가 50개잖아. 거기에서 1 빼니까 몇 개? 49개. 여기 49. 나왔네? 마지막 세 번째. 자, n이 4일 때 갑니다. n이 4예요. 보세요. 그러면 2냐? 7이죠. 네. 7 마이너스 여기는 8이 되죠. 그거의 세제곱에 몇 제곱근? 4제곱. 4를 대입한 순간부터 이게 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네? 그죠? 4를 대입한 순간부터 음수로 바뀌네요. 음수의 4제곱근 얼마? 빵. 그러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n이 6일 때나 8일 때나 10일 때나 12일 때나 땡땡땡땡땡 갔을 때도 똑같이 다 몇 개? 빵개.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답은 2랑 49를 더하면 얼마? 51. 끝. 됐습니까? 자, 13번. 113번 별표 치라고 했죠. 잘 봐. 지용씨! 스탠더! 하나, 뒤로 가세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잘 봐. 좌표 평면에서 펜 들고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함수의 그래프와 저 뒤에 나와서 들어. 자, x 플러스 2의 제곱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n이라 하자. 끊어. 자, 1단계. 거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되냐?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몇 차 함수?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근데 잘 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려져. 그래서 1단계는 뭐하냐?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려. 자, 갑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내가 체크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뭐냐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거든? 됐니? x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얘의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입니다. 2차 함수에서. 그죠?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 마이너스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잘 봐. x축을 내가 이렇게 그릴게. x축을 그리면 마이너스 2랑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고. 됐니? 여기가 꼭지점이 돼서 2차 함수 절반을 딱 그리면 딱 이 그림이 나와. 됐나? 그려. 뭐해? 왜 멍 때려? 정신 차려. 됐습니까? 요거 그린 거예요. 됐지? 잘 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y는 n이라는 애와 얘가 만나는 점의 x좌표래. 교점의 x좌표. 뭐야? 실근. 교점의 x좌표 뭐야? 실근. 이강호 스탠더 있나? 정신 차려. 중요한 거 하는데 씨. 잘 봐. a, n이 뭐라고요? 실근이라고요. 실근. 자, 그럼 갑니다. n에다가 1부터 대입할게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프와 누가 만나는? y는 1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다? a1이다.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1 대입하겠습니다. 요 함수가 1이 되는 x값 찾겠습니다. y가 1이 되는 x값. 왜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리면 내가 이렇게 그려서 얘가 y는 1이래.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요 좌표가 뭐야? A1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찾으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x값 찾으라는 얘기네. 그럼 얘를 풀면 x 플러스 2가 하나는 1이거나 하나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지?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뭐냐면 하나 넘기면 마이너스 1 또는 얘 넘기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잘 봐.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림 봐, 그림. 얘가 마이너스 2야. 여기서 만나지.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커, 작아? 커요. 크죠? 그러니까 누구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야? A1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나오지? 됐니?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잘 봐. 이번엔 두 번째 2를 그려요. 자, n이 2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번엔 뭐가 될 때? 2가 될 때예요. 됐어? 2가 될 때. 그러면 2가 될 때면 x 플러스 2는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죠? 제곱을 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럼 잘 봐. 여기서 나오는 x값 두 개가 하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빼기 루트인데 마찬가지로 문제 범위에 안 맞으니까 얘 안 되겠죠. 그지? 얘만 되겠지. 마이너스 2에다가 1.4를 더한 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내려온 값이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요런 식의 구조란 말이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됐지? 자, 지울게요. 여기 계산만 지울게. 이런 식으로 찾는 게 AN 방법이야. 자, 세 번째. 그 뒤에 봐봐. AN이라 하자, 뒤에. 갑니다. A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A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뭐라 한대? FN이라 한대. 그럼 그거 보는 순간에 일단 니네 뭘로 분류해야 되냐? n이 홀수일 때고 n이 짝수일 때죠. 왜? n이 홀수면 라지 FN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n이 뭐일 때? AN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실수인 것인데 n이 홀수면 얘는 볼 것도 없이 얼마야? 1이라고. 무조건 1이라고, 홀수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2부터 시작해서 갑니다.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를 구하라고 그랬죠.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 그치? 야, 그럼 홀수 몇 개야? 2부터 20까지 중에서 홀수는 10개에서 하나 빼면 되죠. 1 빼면 되잖아. 그치? 얼마야? 9개가 있네. 그래서 일단 9가 기본으로 들어가겠군. 1을 9개 더한 거. 그럼 문제가 뭐야? 얘잖아. 그럼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잘 봐. AN의 n제곱근인데 얘가 짝수라고. 얘가 짝수라고. 그러면 AN의 부호가 개수를 결정하겠죠. 근데 얘도 정해진 게 아니라 n이 뭐냐에 따라서 변하잖아. 그래서
AN이 양수일 때, AN이 0일 때, AN이 음수일 때 각각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잘 봐. 얘는 뭐 의미 없으니까 빼버리고. 얘가 뭐였냐면 A2였어요. 2 대입했을 때, 아까 2랑 만날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입니다. 양수음수. 양수음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양수음수. 음수. 음수. 맞죠? 음수. 그러면 잘 봐. 여기에 해당되죠. n이 2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얘는 몇 개야? fn은 몇 개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몇 개? 0개. 됐나?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 0개. 오케이? 야, 그럼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돼? 양수가 음수가 바뀌는 지점 잡아야겠네. 그치? 하나만 더 해보자. 4 대입하세요. 4가 될 때. 그 다음 짝수가 4죠? 자, 얘가 4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잘 봐. x 플러스 2의 제곱이 4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2거나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면 되지? 그지? 근데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범위를 오버하네요. 탈락. 그러면은 요거 넘기면 x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네. 잘 봐. y가 4일 때, 즉 x 플러스 2의 제곱과 4가 만날 때의 x좌표가 얼마야? 0이야. 0이야.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얘와 얘가 만날 때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A4는 n자리에 들어간 4는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네. 됐어요? A4가 0이네요. A4가 0. 그지? 그러면 A4의 4제곱근은 0의 4제곱근이니까 얘죠. 몇 개? 0의 4제곱근 몇 개? 1개. 그러면 잘 봐잉. 얘가 더 커져서 이만큼 올라가서 6이라고 해봐. 그럼 6이 만나는 점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제 뭐인 걸 아냐면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AN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A6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얼마였어? 0이었죠? 그럼 얘가 0이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무슨 수가 돼? 이때부터는 양수가 되겠지. x좌표가 양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따라서 AN이 0보다 커지는 건 누구부터? n이 6일 때부터. 6, 8 이런 애들. 그럼 이때는 다 몇 개씩 생겨? 양수니까 2개씩 생기겠죠. 그지? 2개씩. 그럼 잘 봐. 6, 8, 10, 12, 14, 16, 18, 20, 8개네. 곱하기 2 때려. 얼마? 16.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얼마야? 16. 여기서 나온 거 얼마야? 1. 여기 나온 거 얼마야? 9. 답. 16 더하기 1 더하기 9. 26. 답이야. 자, 쌤이 얘기했죠. 잘 봐. 여기 봐. 야, 개념은 심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쓴 우리가 배운 개념은 뭐밖에 없냐면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 같고 짝수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뀐다. 니네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표, 달달달달 외우는 표, 그거야. 그거밖에 안 썼어. 그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론은 우리 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쌤이랑 지금 한 게 뭐예요? 쌤이랑 지금 한 거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미지수니까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찾은 거잖아. 뭘 이용해서? n이 4일 때, n이 2일 때, n이 6일 때를 대입해봄으로 인해서. 됐어? 자, 봐봐. 여러분이 배우는 개념 밖에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내신이 됐건 수능이 됐건. 근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이걸 물어본다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니?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죠. 실근을 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심화 문제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지? 이 내용이야. 그래프를 니네가 직접 그려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직접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알겠나? 오케이? 지수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 나머진 다 연산이고 연습하는 거고 식 세우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응용이라면 진짜 개념이라고 얘기해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설명한 거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알겠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문제로 낼 수도 있지만 똑같은 주제를 갖고도 이렇게 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뛰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기본 문제만 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점수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을 하시라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케이?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